세리야, 내 엄마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야. 네가 지금 엄마라고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네 친엄마 정루시아야. 김선재가 찢어진 이혼 서류 대신 친자 확인서를 들고 민세리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넌 민경채 딸도 아니고 내 딸도 아니고 민두식 친딸이 맞아. 민강 진짜 공주는 너 하나라고. 세리는 그대로 주저앉고 백설이는 숨이 멎은 사람처럼 굳어버립니다. 수십 년 전 가난에 쫓겨 대리모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던 그날이 한꺼번에 되감기기 시작하니까요. 버려졌다고 믿었던 아이가 자신이 복수의 칼끝을 겨누던 집안의 진짜 후계자라는 사실. 이제 김선재는 민경채가 아니라 민세리를 앞세워 민강을 접수할 새로운 판을 깔려고 합니다. 사냥개요? 좋아요. 그럼 이번엔 내가 주인을 갈아치우겠습니다. 이 미친 막장판이 어떻게 터지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얽힌 핏줄과 배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경채에게 사냥철 끝난 개 취급을 당한 날 김선재는 처음으로 자기가 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백설이도 백미소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그런데도 제일 먼저 올라오는 감정은 미안함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날 이렇게까지 쓰고 버려. 민경채가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고 자리를 뜨자 김선재는 그 자리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비틀린 웃음이었습니다. 좋아, 민경채. 그럼 이 판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누가 진짜 미친 개인지 끝까지 붙어보자고요.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책상 위에 던져진 유전자 검사 서류였습니다. 대상 A 민세리, 대상 B 정루시아 백설이. 결과 생물학적 모녀관계 일치. 김선재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리가 세리의 엄마라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순간 오래 묻어뒀던 기억 하나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젊은 시절 갓 변호사가 되었을 때 맡았던 한 건 민두식 쪽에서 비밀리에 의뢰했던 대리모 계약이었습니다. 아들은 안 태어나나요? 난데를 이을 똑똑한 놈이 필요합니다. 장남은 유약하고 딸들은 시집가면 그만이니까. 그때 회장실에서 들었던 낮은 목소리. 그리고 산부인과 원장이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던 서류. 출산 예정 여아. 계약 변경 여부 논의 요망. 당시 민두식은 담담하게 말했었습니다. 이미 계약금 줬으니까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 아이는 없는 걸로 하죠. 김선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출산 직후 장부에서 그 파일을 지우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의 기분을. 이미 태어난 아이를 종이 한 장으로 지운다 재벌가란 참. 그날 밤 그는 그 사건 기록을 묻어버리는 대가로 민두식에게 부담 없는 일감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미혼모 한 명의 출산과 친권 포기 서류였습니다. 그 미혼모가 바로 백설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리모 계약, 출산 후 없는 아이 취급, 그리고 같은 날 접수된 백설이의 출산 신고. 설마 설이가 그때 그 이름 모를 대리모였다고. 김선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 가지 끔찍할 정도로 매력적인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세리가 설이의 딸이면서 동시에 민두식의 친딸이라면 세리는 민경채의 미혼모 외동딸이 아니라 민두식이 믿고 의지하는 백설이와 자신의 친딸 민강의 진짜 장녀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지분 후계구도 상속 구조가 전부 갈아엎어지는 그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 민경채. 너는 나를 단순한 사냥개로 봤지.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키워온 애가 누구 딸인지부터 다시 써보자. 김선재는 먼저 병원 기록과 옛 산부인과를 뒤졌습니다. 폐업한 병원의 창고에서 곰팡이 냄새가 밴 상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 찢어지다 만 대리모 계약서와 민두식 서명이 남아있는 비밀 합의서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위탁 대리모 백설이, 정자 제공자 민두식. 김선재는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설이야, 넌 왜 이런 지옥을 혼자 살아왔어야 했냐? 순간 가슴 한쪽이 쓰려왔지만 곧 그 감정조차 눌러버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죄책감이 아니라 판을 뒤집을 무기였습니다. 그는 정루시아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백설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김선재는 익숙한 미소를 입에 걸었습니다. 협상하러 왔지, 루시아. 아니, 설이야. 백설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기 옛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 그 이름으로 이제 너랑 말 섞을 일 없어. 있어. 네 딸 이야기니까. 종이 한 장이 책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오래된 대리모 계약서 사본이 함께였습니다. 셀이 그 아이 네 뱃속에서 10달 채웠던 거 어렴풋이 기억 안 나? 그때는 돈이 급해서 그냥 한번 눈 감자고 생각했겠지. 근데 그 아이를 없는 애로 만든 건 너가 아니라 이 집안이야. 백설이는 숨을 들이켜며 손끝까지 저릿해지는 감각을 버텼습니다. 머리 한쪽에서 과거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 흐릿한 조명, 그리고 들려오던 목소리. 서류는 다 정리됐습니다. 아이는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땐 너무 지쳐서 깊이 따질 힘도 없었습니다. 미소를 품에 안고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으니까요. 무슨 말하는 건지 지금 똑바로 말해. 김선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세리는 민경채 딸이 아니고 친부는 민두식이야. 넌 그 아이를 위해 몸 빌려준 대리모였고.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민두식 자산이랑 민강 후계권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이 집안 제일 큰 지분 폭탄이야. 백설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워 죽겠던 아이 백미소를 악몽처럼 떠올리게 만들던 아이, 그 아이가 사실은 자신의 진짜 딸이었다는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를 찢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정자 기증자가 민두식이었다니. 그러니까 네 계획이 뭐야? 세리를 가지고 민경채 치겠다는 거야? 김선재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민강 열쇠는 민경채 쪽이 아니라 세리 쪽으로 넘어왔어. 나버린 건 그 사람들이니까 나도 이제 내가 망가뜨린 애 인생 정도는 책임 좀 져보려고. 책임? 백설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말대로면 세리는 내 딸이긴 한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네 입에서 가족이니 뭐니 그런 말 쉽게 꺼낼 상황은 아니잖아. 김선재는 입술을 한번 눌렀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가족? 나 그런 말 할 자격 없지. 그래도 세리, 내가 키웠어. 돈으로 이름으로 사건 막아주는 변호사로. 친자 따지자면 이 집 안 누구도 깨끗한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야. 넌 복수하러 여기 들어왔고 나는 이 집안 속사정까지 다 아는 놈이야. 딸 하나는 더 안 다치게 막고 또 다른 딸은 이 집 진짜 주인 자리까지 끌어올리고 우리 둘이 판같이 짜면 복수도 하고 애도 살릴 수 있어. 백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민강 사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나 이 집안 무너뜨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그 무너지는 자네 밑에 또 내 딸 깔려 죽는 건 2번은 못 보겠어. 김선재는 그 지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난 법으로 이 집안 먹고 살았고 넌 이 집안을 부숴버릴 이유가 있고. 이 집 우리 둘 손에서 다시 짜보자고. 민두식이 버린 딸로 민두식 자리를 뒤집는 거야. 같은 시각 스텔라 장은 모태주와 와인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지독합니다. 누님도 세리도 전부 이용하시는 겁니까? 모태주는 스텔라 장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도 오늘만큼은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았습니다. 스텔라 장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태주야, 우리는 이미 물러날 수 있는 선을 넘었어. 민두식이 그때 무슨 짓을 했는지 나도 이제 다 알게 됐거든. 아들이면 살리고 딸이면 버리고 그게 그 집안 방식이었어. 그래서 진짜 딸이 누구인지 폭로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진짜 딸을 누가 쥐느냐가 문제지. 친부가 누구인지는
마지막 순간에 터뜨릴 카드로 남겨둬야지. 이 집안에서 피는 언제나 무기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선재는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민세리를 직접 마주보기로요. 세리는 이미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무너져 내리던 순간 옆에서 덩달아 흔들리던 공 실장의 눈빛도 함께 봤습니다. 그러니까 난 지금 엄마가 진짜 엄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한마디를 물어볼 수만 있다면 조금은 숨이 쉬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김선재가 찾아왔습니다. 세리야, 들어오지 마요. 김선재는 문 앞에 서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난 너한테 이 집안에서 제일 솔직한 사람으로 다가갈 거야.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세리 앞에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말 다 믿으라는 소리는 안 할게. 근데 이건 알아야 돼. 넌 아무도 사랑하지 않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누군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아이였어.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생물학적 부민두식. 장난하지 마요. 장난이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건 흑역사가 아니라 진짜 역사야. 세리는 울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전 지금까지 친엄마한테 미움받는 줄 알고 살았는데 사실은 진짜 친아빠한테도 버림받은 거예요? 김선재는 처음으로 세리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버린 건 어른들이야. 넌 그냥 태어난 죄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책임져야지.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앞으로 이 집안을 뒤집을 선언이었습니다. 세리야, 이 집에서 널 빼고 아무도 민강을 운운할 자격 없다. 이 한마디로 민강의 후계 구도는 완전히 뒤집힐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언제 어떤 자리에서 이 폭탄을 터뜨리느냐였습니다. 김선재는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사냥개라면서 민경채. 이번에는 사냥개가 아니라 주인을 갈아엎는 미친 개로 남을 겁니다. 그가 손에 쥔 건 한때 묻어버렸던 과거와 이제야 알게 된 피 한 방울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민두식. 그의 몸이 완전히 회복하는 순간 딸이면 버려도 된다라고 말했던 과거가 자기 입으로 뒤집히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한다고 버티던 이혼도 딸이면 처리하라고 했던 말도 모두 그를 향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백설이와 민세리 그리고 김선재가 서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상처를 안고 서로를 겨누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지켜야만 하는 이상한 동맹으로.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비밀 하나는 그 다음 판을 위해 조용히 숨겨진 채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백미소의 친부에 대한 진실이 언젠가 또 한 번 이 집을 흔들 날을 기다리면서요.